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PPT 나눠드린 거 보시면은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제가 다섯 개의 행정의 행위 형식을 적어뒀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는 이 행정의 행위 형식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행정이 하는 주요한 행위 형식은 이 5가지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행정행위, 행정입법,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계획.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푸실 문제에서도 만약에 이 아이의 성질이 뭐야? 라고 물으면은 이 5가지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혹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까지 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나 혹은 얘는 행정행위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딱 그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우리 행정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도 그렇죠. 뭐 대집행, 직접강제, 즉시강제,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직접강제랑 즉시강제도 직접강제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걔는 항상 권력적 사실행위거든요. 그래서 얘는 직접강제고 4번에 있는 사실행위 중에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행정의 행위 형식이 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청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 형식이기도 하고 수험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자, 어떤 행정의 행위가 행정행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개념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죠. 행정청. 우리가 이제 오늘 나중에 배우기는 하겠지만 일단 제가 좀 러프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행정주체라고 하면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를 말합니다. 그렇죠?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 그래서 이 행정주체는 대표적으로 국가랑 공공단체,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해둘게요. 국가랑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행정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화이자랑 백신 100만 개를 수입하는 계약을 대통령일 때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화이자랑 100만 개 이 백신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은 문재인이 책임지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겁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거죠. 이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는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주체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행정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국가랑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수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성민도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내장기관과 외장기관이 있죠. 저라는 권리 주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저의 수족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일하는 수족들을 우리는 전부 다 행정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서울시의 머리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장, 서울시의 왼쪽 눈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의회, 오른쪽 눈 교육감, 이런 식으로 서울시를 구성하는 모든 수족들이 서울시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서울시장, 부시장, 의회, 교육감, 5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기관은 독임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독임제라고 하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기관은 합의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합의제 기관은 무슨 위원회로 끝나는 곳들이 많죠.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곳들이 대부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행정기관 중에서 대빵을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부를 겁니다. 정확하게는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도 가진 사람. 결정권도 있어야 되지만 결정권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행정기관이자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 중에서도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지만 이 행정행위라고 하면 행정청이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의시험 사령에 나왔던 게 이런 게 있었네요. 사립학교인 대한중학교장이 갑이라는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퇴학 처분을 내렸어요. 이 퇴학 처분은 처분이냐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처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사립 중학교장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거죠.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의 귀속 주체에 포함되어 있는 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번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구체적이다 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개별적,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나눌 때 개별적이다, 일반적이다라는 건 개별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일반적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일반적인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이라는 건 좀 러프하게 말하면은 좀 특정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추상적이라는 건 이제 불특정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추가적인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걸 구체적이라고 표현을 써요. 반면에 추상적이라는 것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건 추상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이제 법의 특징이 일반적, 추상적이죠. 법의 특징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음주운전을 한 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개별적입니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죠. 왜요?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자는 면허를 취소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만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별도의 면허 취소 처분을 예정을 하고 있죠. 그럴 때는 추상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강성민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어. 그래서 강성민의 일종 보통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해요. 일단 사람 특정되어 있죠. 강성민, 개별적이고요. 일종 보통 면허를 취소하는 그 처분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바로 법적 효과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얘는 구체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법률의 특징은 일반적, 추상적이다라는 특징이 있고 행정행위의 특징은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행정행위 얘기할 때 지금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개별적이냐 일반적이냐는 따지지 않고 있죠. 그냥 구체적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뭐 개별 처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건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행위는 좀 개별적인 경우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나눠드린 PPT에서 여러분 30번째 슬라이드 잠깐만 와보실게요. 30번째 슬라이드. 자, 30번, 31번에 보시면 일단 제목이 여성가족부 고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형식은 고시라고 되어 있으니 좀 행정 입법이 많이 취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죠.